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나흘 연속 오르면서 2,450선에 안착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이틀째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중에서도 나스닥 지수는 지금 4흘 연속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오늘 국내장에 반영이 될지 잠시 뒤에 분위기 봐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은 전문가들의 추천주에 집중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시각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의견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부 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8시 50분이고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볼게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반도체 소재 SK 머티리얼즈 눈에 들어오는데요.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10억 원과 370억 원 정도로 OPM이 24%에 달하면서 분기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반도체 여파이 좋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소재 업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까지 특수가스 매출은 소폭 성장에 그칠 수 있겠지만 산업용 가스 매출 성장과 신규 사업인 전구체 매출 성과가 본격화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고객사들의 신규 라인 램프업 그리고 플렉서블 OLED 가동률 회복으로 동사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833억 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7천억과 1,77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력 사업인 특수가스 회복 사이클과 더불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연결 자회사인 SK 트리캠 그리고 SK 쇼와덴코, SK 에어가스 등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M15 신공장 가동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도체 산업이 공급 이슈에 따라 호황기를 거쳐왔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기존 예상을 하회하는 공급 물량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소재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하회하면서 부정적으로 주가가 작용했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제는 공급보다는 수요 측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소재 업종의 긍정적인 이슈로 볼 게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증설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평택 2층에 D램을 70에서 100회 규모로 증설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청주 M15 신규 라인의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새로운 국면을 또한 맞이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역사적으로 D램의 수요 중심축은 PC 이후에 모바일로 이어졌고요. 모두 B2C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D램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공급 계약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B2B 시장입니다. 오랫동안 관련된 호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올해 들어 서버 D램 비중이 30%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으로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장기 호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램 가격이 여전히 강세이고요. 낸드도 생각보다 그렇게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에서 수요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소재 업종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커다란 빅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SK 머티리얼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일에 7% 가까이 급등 마감했었던 SK 머티리얼즈 오늘 시초가 공략주를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소재 업종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기업 본연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목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 최근 추천주와 함께 또 탑5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준섭 전문가 지난주 처음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종목 수익률 어떨지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출발이 아주 산뜻하시죠. 주셨던 종목 거의 수익권 내에 계신데요. 6월 1일에 주신 가비아가 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제이시언 시스템도 2% 이상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살펴보시죠. 거의 전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웰크로는요, 지금 17% 수익이 났는데 지난 화요일에 장중에는 26%나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수익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5월 24일에 주신 메디톡스가 목표가 달성이 됐고 또 5월 17일에 주셨던 SKC 코롱PI도 역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릴게요.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권 내 이름 올리신 전문가와 종목들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손여로 팀장의 대우 AL이 4위에 이름을 올리셨어요. 34%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애경산업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영철 팀장, 신희섭 소장의 포트폴리오 내 각각 있는 종목들이고요. 30% 안팎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가 8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요. 지금 23%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부터 3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신희섭 소장의 아시아시멘트가 여전히 수익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0%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바짝 아프리카TV가 쫓고 있는데 역시 50% 수익. 김영철 팀장의 배럴 역시 37% 수익을 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두 분께서 나와 계시니까 종목 리뷰를 한 말씀씩 드려야겠지요. 신준섭 전문가님 가비아 6월 1일에 주셨는데 지금 수익 5% 났는데요. 사실 수익이 조금 아쉽거든요. 더 많이 났다가 좀 줄었어요. 앞으로 어떨까요? 네. 일단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은 아님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해외 시장의 동향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룡 이제 IT 기업들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의 흐름이 아시아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들이 왜 성장을 해 가고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클라우드 시장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 부분 그대로 가비아가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은 상장일의 신고가를 잡았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부 밀리긴 했지만 반드시 좀 거쳐야 될 매물 테스트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더 멀리 하반기까지 좀 열어두시고 목표치도 조금 위로 잡아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또 앞으로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의 또 새로운 추천주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루 팀장님은 지금 자랑할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 메디톡스나 SKC 코롱PI가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대우 AL이 지금 수익률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3위권 안에 들어가야겠죠, 팀장님? 네, 우선 이제 대우 AL 같은 경우 남북 경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철도 관련주입니다. 뭐 주말간 특별한 악재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악재 한번 겪은 이력이기 때문에 주말간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 추가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많은 투자자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좀 불안했는지 좀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전거래 화요일 이제 오후장에 저가매수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위치에서 종가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6월 12일에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지금 전량 청산하신 분들, 절반 청산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보유 지금도 뭐 일부 비중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월 12일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수익 청산하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님, 이제 오늘 개장을 1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간략하게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미국이 주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는 이제 시장이었는데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애플이 또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뭐 테마 쪽으로 좀 많이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건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의 좀 소중한 포트폴리오, 조금 더 이제 명분을 갖춘 올해 뭐 1분기나 상반기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상반기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6월 7일 목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의 추천주 들어볼 거고요. 먼저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휴장에서 돌아온 국내 증시 오늘 출발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5%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1%대 올랐었는데 추가적으로 오늘도 1.3%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요.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주가가 5%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분식회계 여부 또 징계 수준을 결정하게 될 증권선물위원회 오늘 눈앞에 두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가 좋았거든요. KB금융이 2% 강세고요. 신한지수도 1.6% 오르면서 시초가 대비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강한데요. 세아제강도 6%나 급등세를 보이고,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가 4%대, 풍산도 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죠. 0.56%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46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분위기이고요. 코스닥도 0.5% 오릅니다. 881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사흘 만에 상승 전환이 된 거고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죠. 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 보고 계신데요. HLB가 2.6% 빠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강한 상승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강세이고, 신라젠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2%대 급등이었거든요. 오늘도 1.3% 오름세입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팩사백의 효능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오늘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까요? 예, 전 종목이 오르네요. 바이로메드가 1%대, 그리고 포스코캠텍이 2% 이상 급등세를 주면서 오늘도 역시 10위권 내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오늘 상승 출발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당장 오늘 매수가 가능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예. 네. 지난 그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JCN 시스템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테마를 먼저 쫓기보다는 실적이 좀 뒷받침된 종목들 중심으로 가져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테마가 붙을 때에 대한 시세는 더 지속적이고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JCN 시스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다 아는 기업들입니다. 컴퓨터 PC 부품사로 이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유수의 좀 컴퓨터 부품, PC 부품에 대한 독점 공급, 국내에서 독점 공급에 대한 그 메리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통망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 업력 30년 동안 충분히 좀 돈독하게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러한 유통망을 통해서 새로운 지금 아이템들을 좀 장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드론이나 VR 이제 기기 컨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잘할 수 있는, 동사가 잘할 수 있는 기업 내에서도 그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현재 있는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게 된 전반적인 큰 세 가지로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우선 일단 테마로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얼마 전에도 테마주로 너무 많이 이제 부상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주가 자체도 단순히 테마로 접근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기업적인 가치는 덜 반영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일단 뭐 배틀그라운드라든지 고사양 PC용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드론이라든지 뭐 가상화폐, 뭐 VR,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템들 하나하나가 다 테마 쪽으로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에요. 두 번째로는 일단 그 1분기 실적이 대폭 성장한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기업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일단 1분기라든지 1분기 스타트가 좀 좋은 기업들이 대다수가 그 해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 봤을 때 JCN 시스템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이제 업력이 이제 30년이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 지배력 자체가 일단은 이미 이제 매출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런 유통사들이 좀 재무 구조가 빈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탄탄한 부채 비율 한 64%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금 회전율도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추천드릴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8,800원대 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분할적인 매수 공략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을 드리고 이제 종목이 잘 안 갈 때마다 조금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8,900원까지 매물대가 좀 나름대로 좀 잡혀 있는 조정 기간이 좀 길었거든요.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높은 좀 상황이기 때문에 역으로 해석을 하면 9,000원대가 넘어간다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 조금 더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해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목표치는 1차적으로 10,000원 정도 일단 잡았고 손절가는 평균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 로스컷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네, 동사는 98년도에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국내 영업적인 이제 영업망을 그대로 이제 분사가 돼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현재 동사가 제일 잘하는 비즈니스는 바로 스마트홈 시스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IoT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실제 이제 대형 포털사도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속속 이통사들이랑 제휴를 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단순히 음향기기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집에, 가정에 이제 공략을 하기 위한 이제 Io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이 계속 형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통신의 실적만 보시더라도 5년 동안의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동사가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성장성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올해 역시도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요. 1분기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게 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수익성도 같이 덩달아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품이나 초기 투자 비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 현금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 네, 비록 작지만 현금 흐름도 탄탄하고 현금을 꾸준히 갖춤으로써 재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또 큰 파트너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깔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전히 이제 IoT 테마. 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실적 후테마. 네, 이제 실적은 갖춰졌고 이후에 이제 IoT가 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계속 북한에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클라우드라든지 IoT 계속적으로 지금 진화는 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스마트홈과 관련된 테마는 지속될 것이고 이 부분은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통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2,300원 정도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2,600원 이하로 좀 차분하게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500원 조금 위로 좀 잡으시고 손절매 라인은 일단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4%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좀 짧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역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는 이제 뭐 해외 쪽에 대한 매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국내 이제 파트너사인 삼성전자 쪽, 이런 부품들에 대한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 쪽에서 이제 3D 센싱 카메라 모듈 자체에 대한 채용을 확대를 해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번에 1분기 매출 때 많이 좀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 모듈, 듀얼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채택이 되면서 전방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예상 매출 자체가 한 2천억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15% 이상. 이런 부품사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수익성까지 겸비한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크게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2만 원 정도 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1,000원대.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수익률로 한 10%에서 12% 정도 책정하시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먼저가 실적이고 나중에 테마다라는 말씀이 좀 귀에 와 닿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꾸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JC현 시스템은 이번 주에 한 번 더 추천이 되는 거고요. 현대통신, 하이비전 시스템 새롭게 추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손여루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볼 텐데, 주시자마자 수익률이 많이 나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셔가지고 어제도 종목 찾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푸른기술입니다. 그래서 1997년 설립되어 무인 자동 단말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철도나 지하철 승차권 자동 발매기, 교통카드 충전기 등의 영무 자동화기 생산 관련으로 이 부분이 남북 경협에서 철도 관련 수혜주로 엮이게 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최근 3거래일간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대부분 비슷한 움직임 보여줬지만, 과대 낙폭이 발생한 상황에서 저번 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발생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낸 것은 외인이었으며, 그리고 화요일에는 단기적인 지지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밑골이 다르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앞으로 6월 12일까지 이제 외인들의 자금이 충만하게 진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지관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었기 때문에 이제 대우AL과 더불어서 6월 12일 정상회담 전까지 조심스럽게 담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단기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사실 오늘 매수해서 6월 12일까지 잘 보관하다가 이제 수혜를 입는 순간 이제 출발 증시 와이드를 시청하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던진다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매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지지가 21,500원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순간 21,500원이 넘어갔는데 사실상 오늘 저가가 이제 21,000원인 것을 보면 오늘 오후쯤에는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좀 악재적 모멘텀이 발생 시에 좀 지지권 이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19,000원으로 설정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목표가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 청산할 수 있는 27,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뉴로스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블로우로 불리우는 오폐수 처리용 송풍기 전문 제조업체로 수소차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왜 이제 와서 수소차를 추천하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현재 남북 경협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 그다음에 정책 수혜주 중에서 2차 전지로 이제 관심이 몰려서 수소차와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있는 옥석들이 좀 시장 상황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좀 단기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와중에서도 이제 기본적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는 옥석에 미리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일부 투자금은 많은 전문가님들이 추천하고 있는 강세 섹터에 있는 종목들로 해서 투자를 하고, 남은 투자금은 여유 자금을 두셔도 되시고, 순환매 시장을 대비해서 다음 타자 될 것으로 유력한 섹터에 사전 진입해 놓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도 지지가 이탈하지 않으면서 단단하게 버텨주는 모습 보여준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소차 사업을 안 하겠다,
충전소를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않겠다라는 이 정도 강도가 되는 악재성 모멘텀이 뜬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들이 손절을 하게 되겠지만 현대에서 넥소를 출시했을 때 수소차 열풍이 불었던 것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억하실 것이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는 정부 지원금 문제로 좀 갈팡질팡하면서 소강 상태 및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사실 조정을 겪긴 했는데 5주 연속 주봉 기준으로 음봉을 보여주었지만 3주 전부터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도 수소차에 대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높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3거래일째 5월 30일을 기점으로 좀 하락폭이 좀 줄어들면서 추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5월 30일과 31일 일봉 기준으로 좀 장대 양봉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 자금이 이제 외인으로 이 추세 전환의 주요 수급이 외인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표지판에 수소차와 전기차를 표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전기차 이제 정부 지원금 문제가 조율이 되는 대로 수소차가 바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출발 증시 Y들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이 뉴로스를 관심 있게 보시고 매수하실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부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가 매수해 놓으면 차후에 이제 정책 수혜주가 시세가 왔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안전하게 6,900원 이하로 좀 설정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악재성 모멘텀이 나왔을 때 수초 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등으로 악재성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이탈할 수 있는 지지권 6,300원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부인 8,700원을 잡고 대응할 예정인데 중간중간 좀 저항 구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회의가 많으신 직장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바쁘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좀 가치 투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아스트인데요. 이 종목은 항공기 부품 제작, 항공기 부품 조립과 관련된 치공구를 생산하는 로봇 및 장비 관련 수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분기 당기 순이익이 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2%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 정부에서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하면서 로봇 및 장비 관련 섹터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이 되고 분석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해당 섹터 종목들 중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 갖추면서 추후에 추가적인 안정적인 매출이나 이런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고객사 보잉인데 보잉에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를 예상하고 신규 고객사 매출이 인식되면서 앞으로도 2, 4분기, 3, 4분기 안정적인 외향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인 상승분을 반납하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였고요. 근래 외인과 기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외인의 탈을 빌려 쓰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 16,700원 부분에 좀 안전하게 좀 매수를 진행을 하겠고요. 손절가는 혹시라도 악재성 모멘텀이 발생하는 계약이 취소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15,000원의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또 매번 말씀드리는 의미지만 세 번째 드린 종목은 사실 손절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좀 추가 매수가로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두텀 매물대 상단부인 21,600원을 잡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격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투자를 아우르시는 손여로 팀장의 세 종목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주시는 종목은 가치 투자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요. 가치 투자 지향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탑픽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를 필두로 오늘 철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장중에 갭상승 출발이 돼서 장중 상승폭이 다소 줄기는 했는데 지금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 포스코의 주가 상승 배경은 오늘 역시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리포트가 나왔죠. 이 부분들이 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전방 산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사들을 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선 쪽이라든지 중국 쪽의 이제 철강 시장 자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늘다가 다시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이 철강 가격이 조금씩 상승해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조금 우리 실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로서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 받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한 상승은 어떻게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관들은 아직은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모아가면서 포스코에 대한 부분들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 종목 역시도 조정은 길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쉽게 이제 급등을 시킨다기보다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들이 이제 좀 필요할 때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승 자체에 대해서 가두리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시장을 이들은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파생 상품과 계속 맞물려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아마 급등락이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좀 접근을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멀리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봤고요.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오늘장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미국장에서 보잉의 주가가 강세였단 말이죠. 그게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우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990년에 항공기 부품, 완제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대표 방위 산업체이고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방산주 같은 경우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지적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좀 기본적으로 기업의 기본적 가치로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이제 좀 재무적으로 좀 악화가 되면서 2017년에 적자로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펀더멘털 훼손이 차트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고, 지금 2018년 1사분기 같은 경우 다시 흑자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항공기 관련 나스닥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없고, 지금 이 항공우주의 움직임이 추세 전환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좋지만 일단 저가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지지가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항공우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펀더멘탈적인 추세 전환도 일어났고요. 차트도 지금 한 1,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락이 좀 그친 것 같고,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2, 4분기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 좀 신규 매수하기 좀 좋은 타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어차피 중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방위산업체에 투자하시다면 이제 한국항공우주보다는 다른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이 방위산업체 중에서도 이제 좀 가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에 좀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소액 담그면서 이제 매집한다라고 하죠.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HLB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장중 흔들림이 굉장히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신준섭 저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바이오주들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접적인 이제 가치 평가나 특히나 이제 이런 재무적인 이런 측정 자체가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다면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지만 HLB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 종목이 흔들릴 때마다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장에서는 일단 이 종목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가가 10배 이상이 튀어 올라간 상황이에요. 예. 그만큼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지속적으로 큰 손들은 쉽게 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쉽게 건드리지는 못하는 또 하나의 또 시장의 또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쉽게 출회를 시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는 보되 가급적이면 신규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가급적이면 조금 좀 말려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고, 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뭐 4% 5% 넘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해 가시면서 이 종목은 최소한 여러분들 좀 포트에서는 좀 멀리 하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HLB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 많으시죠? 신준섭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었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를 볼 텐데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호텔 신라인데요. 보니까 2년 10개월 만에 주가가 13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의미 있는 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저 이번에는 손여로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이제 신세계와 더불어서 이제 면세 유통 사업과 호텔 사업 등에 이제 쌍두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한중 관계 개선 때문에 한중 관계 개선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제 최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 저항이 좀 덜 걸린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상승폭은 좀 작게 나오겠지만 보합을 이루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거 예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들 자금이 유입되다가도 이제 뭐 제가 저번에 신세계 말씀드릴 때도 최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호재성 모멘텀으로 상승한 종목이 최고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언제 시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시점을 맞출 수는 없는데 추세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좀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신규 매수를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저도 이제 신준서 전문가님처럼 좀 고가 갱신하고 그런 좀 리스크 있는 종목들 좀 지향하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 비중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되시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세 전환에 대비하면서 좀 긴밀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들고 계신 분들 위주로 수익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호텔 신라 봐드렸고요.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오늘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첫 증선위가 이제 잠시 뒤면 열릴 예정인데 오늘장 좀 약하고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많은 분들 또 궁금하실 텐데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그 무게는 일단 분식회계 쪽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맞춰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존만 하더라도 이제 큰 손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기존에 삼성전자가 있었고,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이제 힘을 많이 잃었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지면서 같이 시장을 끌고 가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이라는 또 그 외에 또 덤빌 수 있는 그 기업 그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주들이 앞으로 아무리 이제 분식회계로 면피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바이오주들에 대한 또 붐업은 좀 나오긴 좀 어려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충분히 지금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이미 이제 일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탈에 대한 속도를 조금씩 지금 완급 조절을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예상으로는 올해 6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6월 말이나 이제 7월 초 정도에 확정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에이콘스닥의 신준섭 전문가,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리뷰 듣고 추천주까지 또 한 번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에서 8위를 기록하신 분이신데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25일이었죠. 그때 휠라코리아를 주셨었는데 오늘도 오르더라고요. 목표가 3만 원 선 도달이 됐고 지금 수익은 22%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률을 좀 자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 볼까요? 네, 목표가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한 36,000원까지는 좀 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최근 힐라코리아 같은 주식은 이제 1등이 영업 기업이었는데 영업 기업을 제치고 대장주로서 의료업계 대장주로서 자리는 잡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사업부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때문인데요. 중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114%나 급증하였고 또 이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 증가에도 약 한 55%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중국 사업 관련된 이익도 330억에 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에서 36,000원까지는 좀 더 들고 가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 극대화를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휠라코리아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최근 은행주들이 저금리에 예대 마진 증가로서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중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금융지주를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18년도 예상 PBR의 경우에는 0.53배 수준입니다. PER은 5.7배로 이제 뚜렷하게 또 저평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상 배당 수익률의 경우에는 약 4.2%로 배당 매력도도 뛰어났습니다. 이런 이제 배당 매력도 뛰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주식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많은 또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1분기의 경우 이제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이 36.4%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6,712억 원의 지배순이익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중 이제 하나은행의 원화대출금이 이제 1.8% 증가하고 은행의 이제 예대 마진이 이제 1.5%로 개선됐고 특히나 이제 분기 크레딧 코스트가 0.14%로 개선되면서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비은행 부분의 강화로서도 이제 실적 개선이 많이 올라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하나금융투자와 하나캐피탈이 두각을 좀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2,500억 순이익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는 이제 작년 1,463억보다도 약 1,000억 이상의 많은 수치입니다. 하반기로도 갈수록 순이익이 더욱더 많아지는 걸 고려하면은 2,500억도 달성이 또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하나캐피탈 또 하나금융이 주목하는 자회사입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1분기에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54억 순이익을 거뒀고 캐피탈 업계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KEB 하나은행과 연계 영업을 통해서 순이익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통 이제 은행주는 경기 방어주로서 성격도 강한데 요즘같이 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44,100원이고 목표가로는 6만 원, 손절가는 48,8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동현 본부장의 오늘 신규 추천주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함께 사실 분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름폭을 늘려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 2,450에서 지금 2,474까지 이렇게 훌쩍 뛰어오른 상황인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 코스피가 2,450선까지 터치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4% 상승하면서 2,474.2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60선에서 시작했던 코스피는요, 2,478선까지 올라섰다가 여전히 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외국인이 909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실시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51,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6% 상승하면서 91,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0.19%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이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오늘 3% 상승하면서 3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3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이 증선위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첫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현재 LG화학과 삼성물산 그리고 KB금융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0.44% 상승하면서 881.0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88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881선까지 올라섰다가 여전히 80선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117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1% 하락하면서 9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과 메디톡스는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나노스는 오늘 0.59% 상승하면서 8,4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가 0.87% 하락하면서 11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바이로메드가 2%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24만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09% 상승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반기 콘텐츠 판매의 기대감 영향으로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10만 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과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포스코 캠텍 오늘 4% 상승하면서 4만 6,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풍산이 6.46% 상승하면서 4만 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동원 F&B는 오늘도 여전히 5.70% 상승하면서 27만 8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 BGF 리테일 그리고 삼성 SDI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OCI가 2.49% 하락하면서 11만 7,5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쌍용양회와 현대로템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넷마블과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오늘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HLB, 4위는 대하TI, 5위는 신라젠, 6위부터는 현대건설, 퍼스텍, 그리고 8위는 LB세미콘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위는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에서 9,098억 원 규모의 전동차 수주에 나서면서 상승세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화요일 이 모건 스탠리의 블록딜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93% 하락하면서 3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위인 신라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신라젠 바이오스 항암제 팩400 임상 3상을 승인했습니다. 중국 판권을 소유한 홍콩 리스팜이 이 환자 모집을 곧 시작할 전망인데요. 화요일은 이 팩400 임상에서 대장암 종양 소멸을 확인했다는 소식 발표와 함께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1.37% 상승하면서 8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퍼스텍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퍼스텍은 지뢰 제거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오늘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퍼스텍은 국방연구원 등과 함께 이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퍼스텍은 지난 4월 남북이 DMZ의 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09% 상승하면서 7,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에 띄셨는지 듣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연결을 고르지 못한데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중 2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장에서 살만한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시간을 통해서는 이슈 분석을 통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해드렸고요.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장중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86% 상승이고 코스닥은 0.5%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을 봐도 오늘은 거의 전 종목이 오르고 있다. 대형주가 강세구나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가 매수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되어 있을지 정보를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님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인 투자 의견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CJ 제일제당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최근에 식품주들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이 주가도 그렇고요. 분위기 상당히 좀 좋은데요. 이 CJ 제일제당의 가장 최근 들어서 큰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 식품업체 인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미 식품업체를 인수한다라면은 가공식품 부문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기대감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공식품 부문뿐만이 아니라 전사업 부문 대부분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CJ 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지속적으로 가져갈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가격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 향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도 이 상승 가능성들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매수 가격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39만 원, 손절 가격은 34만 7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정식 과장님, 지난 화요일이었죠. 농심을 매수 추천하셨고 오늘은 CJ 제일제당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음식료 업종을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섹터별로 좀 순환매 장세인데요. 이 다른 섹터들은 조금 불안한 모습들 보이는데 식품 쪽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식품업체들 대체적으로 작년에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이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턴어라운드 되는 좋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도 되고 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식품업체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지금 음식료 업종의 실적 역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신데요.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혹시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오늘 대형주가 좀 많이 강한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미국장에서 기술주들, 이 미국 시장에선 기술주들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국내 증시 쉬면서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 시장 단기적으로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박스권 뚫어낼 힘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대형주들 좀 좋을 가능성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 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내 종목이 지금 목표가 달성이 돼서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서 만나 뵀던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다시 한번 전화로 연결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24일에 주셨던 메디톡스가 지금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최고가 경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목표가 상향이 있으실지 좀 여쭤볼게요. 우선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그 종목의 섹터가 어떤 섹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릴 때도 그 미국 항암 인상 약해 그걸 이제 타겟을 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러한 호재성 모멘텀이 나옴으로써 지금 차익 실현이 물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차피 지금 학회를 대비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하고 청산하고 차후 전략 다른 종목을 찾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메디톡스는 청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역시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매수한 지 지금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20% 이상 넘어가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 종목 가치 투자 종목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부를 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2,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55,000원에서 57,000원 선까지 목표가 좀 열고 좀 느긋하게 2, 4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좀 들고 가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예, SKC 코오롱 PI는 오늘 장에서도 7%나 급등이 있습니다. 한 52,000원 선까지, 57,000원이라고 하셨나요? 목표 주가 상향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다시 한번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여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북부지방과 영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한낮에 서울 28도로 어제와 비슷해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특히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때문에 한낮에는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서해안을 비롯한 해안과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영남은 나쁨,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서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다 저녁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8도, 춘천 31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동해안 전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동해안으로는 저녁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낮 기온 강릉 32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 대구가 폭염주의보의 기준이 되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로는 흐려져 비가 오기 시작하겠는데요. 이 비는 일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시장에서 돌아온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장중에는 1%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썸머랠리가 시동을 건 거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종목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